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시장에는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 수혜주들이 폭등했습니다. 폭등. 주가 자체가 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급등이 아니에요. 핵등, 폭등 이 말이 맞는 말일 거예요. 테슬라만 하더라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실적과도 상관없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니까 주가는 방방방방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좀 제정신을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경제에 진짜 효과적이냐 이건 말입니다. 시장은 이제 평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적으로 말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2024년 11월 12일에 4.441%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 여러분 기준금리를 지금 0.5% 그리고 0.25% 낮췄잖아요. 그래서 도합 0.75%를 낮췄어요.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4.75%로 내린 것을 감안을 해보면 2024년 11월 12일에 4.441%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죠? 기준금리를 내린 것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 2023년 10월 19일에 4.990%는 기준금리가 5.5%일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4.75%로 떨어졌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441%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릴 수도 있다.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도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관세 이거 굉장히 많이 매긴다. 뭐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중국산은 60%, 중국산 자동차는 100%에 200% 매긴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물가를 올라가는 이유잖아요. 또 하나가 감세입니다. 감세. 기업의 제조기업의 법인세를 21%를 15%로 낮춰준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풀겠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돈이 많이 생긴다는 뜻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잖아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치 올리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겁니다. 물가 올라가고 당연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벤치마크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은 바싹 얼어버렸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통화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금리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12일에 4.344%입니다. 굉장하죠. 4.344%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결국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제 좀 그만 올라갈래. 좀 쉬다 올라갈래.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우산업지수는 떨어졌어요. 0.86% 떨어져서 382.15가 빠졌고요. 43,910.98로 마감했습니다.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블루칩이라는 게 중소형주 내지는 중대형주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중소형주나 중대형주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이거는 기술주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0.29% 빠졌고요. 17.36이 빠져서 6천이 깨졌습니다. 5,983.99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죠.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09% 떨어졌습니다. 17.36이 빠져서 19,281.40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이성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마도 시장은 숨고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이성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효과, 트럼프 이펙트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물론 당분간은요. 내년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또 당선증을 받을 때까지 계속 시장은 출렁거릴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이 과연 시장에 부합하는지 또 시장에서는 그 정책을 평가하면서 투자에 나설 겁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고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이 변화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독하게 보면서 시장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테슬라 꺾였습니다. 결국 11월 11일에 35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뭐 400달러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모르니까요. 11월 12일에는 328.24달러로 테슬라가 조금 꺾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테슬라 주가가 지금 거의 말입니다. 5% 넘게 6.15% 빠졌어요. 6.15%.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거든요. 이게 엄청 올라가다 꺾이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꺾였습니다. 많이 꺾이지는 안 했어요. 0.93% 꺾였고요. 5,100 8.64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테슬라가 꺾이니까 2차 전지주도 좀 위험해 보이죠. 자동차주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반면에 반도체도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2024년 10월 21일에 148.88까지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2월에도 지금 148.29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죠. 오늘 2.09%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완전히 빠질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좋아질지 모르나 결국 삼성전자는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IT까지도 나쁘거든요. IT. 애플은 오늘 보합을 기록을 했는데 IT가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주춤합니다. 애플은 224.2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보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오늘은 좀 불안하다. 숨고르기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투자더라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숨고르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장에도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만큼 숨고르기 장세 자세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거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반도체도 좀 불안불안, 2차 전지도 좀 불안불안. 방사는 여전히 괜찮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방사는. 우주항공도 저는 괜찮다 계속 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예민하게 보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이야기입니다.